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아파트 완전히 끝났다. 무주택 여러분 축하드려요. 집값이 하락 전환하면서 실거래가가 꺾이고 있고 매물이 쌓이면서 거래가 급격히 줄였으며 미분양과 경매 물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와 경기 침체, 불안 요인이 집값을 끌어내리고 있으며 겨울 계절적 비수기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 구조와 PF 폭탄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는데 국토부가 여러 차례 집값 폭락을 경고한 바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추사년하고 건사년이 수도권 집값을 상승 전망하였고 해외 집값 급등과 화폐 가치 하락이 집값을 올린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유료 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매수타임과 입지를 전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자, 아파트 완전히 끝났다. 무주택 여러분 축하드려요. 오, 지금 여기가 0인데 이 추락하는 거 보세요. 이 떨어질 때는요 정말로 바닥 없이 떨어집니다. 자, 한번 별표를 쳐볼까요? 부동산 끝났다라는 걸 딱 세 가지로 정리하면 금리는 내리고 대출 풀어도 설령 좋아져도 집값은 뛰지 않고 떨어진다. 자, 대출 규제. 전세대출, 집단대출 지금 규제가 계속될 가능성이 커요. 결국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집을 살 능력이 안 됩니다. 대출금리 계속 지금 고금리예요. 아니 기준금리만 인하했지 지금 너무 주담대 금리 높지 않나요? 그 금리 기대를 했는데 기대마치 지금 못 미치고 있고 이게 꽤 지속될 것이다. 더군다나 미국이 기준금리를 속도 조절하겠다 하니까 주가가 또 폭락을 했었잖아요. 결국 금리를 빠르게 내리지 않겠다. 그럼 우리나라도 발맞춰 나가야 하거든요. 미국하고 금리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더군다나 3단계 스트레스 DSR 이거 적용되면은 대출 금액이 확 줄어들고 금리가 또 올라가는 가상금리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어요. 이거 25년 7월부터 적용합니다. 얼마 안 남았죠. 자, 이 대출 규제가 가장 강력하고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안 좋은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경제 성장률이 1%대 24년 올해 그리고 내년에도 1% 전망이죠. 내수만 부족한 게 아니라 수출까지 지금 부진해요. 자영업자가요 무려 150만이나 문을 닫고 대기업도 지금 망하게 생겨서 구조조정을 하고 있어요. 소득은 줄고 인구 문제 있고 자 공급 과잉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당연히 급매물이 늘어나겠죠. 그렇게 되면 경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 집값은 추락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불안 요인, 이 경제 불안 요인은 반도체, 자동차. 이제 반도체는 경쟁력 때문에 그러는 거고 자동차는 관세 문제가 있고 아무튼 주택 수요가 급감할 가능성이 커요. 경제가 불안하니까. 정치도 불안하죠. 탄핵이 해결이 돼도 사회가 지금 분열됐고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시각이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한번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우리나라의 이미지가 확 곤두박질 쳐요. 자본도 지금 빠져나가고 있어요. 달러 그리고 또 국가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국내외 자산가들이 해외로 빼들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예전에는 외국인들만 빼갔는데 국내 투자자들도 코스피에 투자 안 하고 미국에 투자한단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모든 부동산 지표 하락. 이거 중요하죠. 자, 버티던 강남권 아파트도 꺾였다. 거래 침체 수억 원씩 떨어진다. 자, 이제 무주택이 춤을 추는 날이 돌아올까요? 한번 저도 무주택자들이 신바람 나게 춤을 추고 내 집을 싸게 매수한 날이 오기를 좀 바래요. 여기 보세요. 자, 시세, 거래, 매물, 분양지수, 경매지수로 구분을 해볼게요. 부동산원 전국 마이너스 0.03%, 수도권은 마이너스 0.01. 마이너스 0.03. 중요한 것은요. 수도권이 지금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는데 중요한 거예요. KB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 마이너스 0.03, 수도권 마이너스 0.01. 약속이나 한 듯이 똑같이 수도권도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고 지방은 더 떨어지고 있고 시세가 하락하는 추세죠. 당연히
실거래가 시세가 떨어지다 보니까 여기 거래 보세요. 매물. 서울 거래량이 7월 달에 9,000건으로 최고를 찍었어요. 9,191건. 그게 11월 달에 2,986건. 정말로 어마무시하게 감소했죠. 또 매물은 8월 달에 자 최저 7만 9천을 찍었는데 지금 11월 달에 최고를 찍었어요. 얼마로? 9만 건대. 서울의 아파트 매물이 7만 건대에서 9만 건대로 급증을 했습니다. 분양지수도 보실래요? 12월 아파트 분양 전망지수가 숫자가 낮을수록 분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98.2%였던 게 82.0으로 16.2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당연히 시세가 실거래가가 떨어지니까 분양도 안 좋고. 서울 준공후 미분양, 이번에는 서울에 준공후 미분양은 입주한 다음에 미분양이 21년에 52채밖에 안 됐어요. 서울. 지금은 523채예요. 진짜 많죠. 10배 이상 늘었죠. 그리고 이것도 공개돼서 그렇지 공개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미분양 났다고 하면 안 나가니까. 그것까지 따지면 훨씬 많을 거예요. 준공후 미분양이. 그것도 서울이. 여기 보면 경매지수. 진행 건수가 11월 달에 3,400건. 지금 10월, 11월 연속 3,400건 이상을 돌파했습니다.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낙찰 가율은 떨어지고 있어요. 87.2%에서 11월에 85.5로 축소. 이제 경매가 시들해진다 이 말은 집값이 하락한다는 뜻이고, 낙찰률도 마찬가지예요. 41.8로 최근에 와서 최저치예요. 이제 낙찰도 안 되죠. 진행 건수는 늘어나죠. 그러면 근거 자료 보자고요. 자, 전국 아파트 값 지금 벌써 5주째 하락인데 이 파란 거 보세요. 진한 파란. 서울입니다. 지금 0.01이에요. 이제 제로까지 거의 왔죠. 이렇게 0.23까지 갔던 게 0.01. 그런데 전국 빨간색 보세요. 전국은 마이너스 0.03. 지금 마이너스로 돌아선 상황에서 이제 흐름을 보니까 계속 밑으로 거꾸로질 가능성이 좀 큰데, 이게 겨울에 잠깐 빠지느냐 아니면 다시 또 바닥 찍고 돌아서느냐는 또 봐야 돼요. 자, 분양 전망 지수도 보시면 여기 찍었다가 높게 올라가다가 쭉 내려가고 있죠 지금. 그리고 이번에는 매매 거래량 여기 보시면 9,191건 7월 달이에요. 쭉 내려가고 있네요. 11월 달은 지금 2,000건대예요. 아파트 경매 여기 보시면 어때요? 전체적으로 경매 건수가 막대 그래프인데 아직 저번 달 10월하고 11월에 최고치를 찍었어요. 그리고 낙찰가율 빨간색은 내리막길입니다. 낙찰률도 내리막길이고요. 여기 파란색 쭉 있는 거 전반적으로 안 좋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무조건 폭락에만 또 빠지면 안 돼요. 이것도 좀 같이 보세요. 정말 중요한 자료들입니다. 부동산 상승 요인도 같이 봐야 돼요. 내년 서울 주택 매매 가격이 1.7% 상승한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PF 정상화 기대. 먼저 왜 올라가느냐? 그럼 상승. 하락 전망이 있는데 왜 상승 전망도 나오느냐? 자산이 상승한다. 그 가장 큰 근거 보세요. 먼저 해외 집값이 뛴다는 거예요. 미국이라든가 OECD 국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미친 듯이 뛰고 있어요. 해외 집값이. 그리고 두 번째 해외 주가, 즉 안전하지 못한 이 불안전 자산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해외 주식 등 위험 자산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뛰면 집값도 뜁니다. 결국 20년간 한국은 다른 나라하고 동조를 했는데 여기 보세요. 한국은 동조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커요. 지금은 우리나라 여건이 워낙 안 좋으니까 주가도 못 가고 집값도 빌빌거리고 그러는데, 이제 어느 정도 조금 회복이 되면, 정치 경제 문제가 조금 회복되면 바로 정치 경제 기본 해결되면 급등. 이 급등이란 말이 중요해요. 왜? 다른 선진국하고 같이 가는데 못 갔기 때문에 많이 뛴다 이거예요. 금리 인하. 자, 그 다음에 기준금리 인하, 집값. 이제 가장 큰 키워드는 금리입니다. 지금 당장은
기준금리는 인하했는데 주담대 금리, 시중금리가 높다고 해서 계속 올라갈까요? 기준금리 인하하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기준금리 인하, 집값, 위험자산이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금리가 떨어지니까. 자, 화폐 가치가 당연히 하락하겠죠. 돈을 찍어내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 지금 이 말 진짜 중요합니다. 제2 통화량이 급증한다. 통화량이 막 늘어난다 이거죠. 투자 증가, 대출금리 인하, 부동산 투자가 당연히 늘어나니까 집값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죠. 상승 우세. 심지어는 자, 주요 기관들 주사년, 건사년 들어보셨죠? 주사년은 2025년 전국 0.5% 뛸 것이고, 자, 뛸 것이고 수도권은 0.8% 더 뛸 것이다. 건사년은요, 전국은 마이너스 1.0 떨어지는데 수도권은 플러스 1을 뛸 것이다. 결론적으로 수도권은 다 상승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어요. 2025년을. 전문가들은 서울과 비서울 이렇게 나눠가지고 서울은 뛰고 비서울은 뛰지 않는다. 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수도권은 뛰고 비수도권은 하락이 지속될 것이다 라는 양극화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다. 부동산 봄, 여름, 가을에는 올라가고 겨울에 조정. 이거 빅데이터에서 뽑은 건데 잘 보세요. 이게 0입니다. 빨간 줄 쭉 있죠. 이렇게. 여기에 빨간 그래프는 시세고 막대 그래프, 파란색 막대 그래프는 거래량이에요. 자, 보시면 2015년부터 최근까지 7월만 되면 이게 점을 찍어놨어요. 빨간색. 7월 기준으로 여름만 되면 폭등이네요. 그쵸? 여름만 되면 단 한 번의 예외가 있어요. 2022년. 이때는 여름에도 떨어졌어요. 이때 코로나로 인한 물가 상승으로 인한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 때였죠. 이거 한 번 빼고는 다 뛰네요. 한마디로 말하면 봄, 여름, 가을은 뛰었어요. 4분의 3이 뛰었다고요. 그럼 겨울 보자고. 1월달. 1월달은 바닥이네요. 여기는 마이너스가 됐고. 그렇죠? 지금 2024년도에도 5년도 말고 2024년 3년도에도 여름에는 뛰었고 겨울에만 잠깐 빠지는 똑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 올해도 25년에도 지금 겨울 되니까 막 거의 0 근처잖아요. 그러면 이게 여름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제가 아까 봄, 여름, 가을이라고 했어요. 대략 2월부터는 플러스로 전환된다 이 말이죠. 실제로 과거에 됐으니까. 그리고 겨울 됐다고 해서 폭락하지도 않아요. 이때 한번 폭락했죠. 금리로. 그래서 너무 폭락에 빠지면 안 되고 객관적 시각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만 현재는 지금 좋은 쪽에서 나쁜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기대가 돼요. 일단 주사년, 건사년의 자료를 볼까요? 보시면 실제로 전국 플러스 0.5, 수도권 0.8, 서울 1.7%가 올라간다고 했죠. 건사년 볼래요 밑에? 자, 전국 마이너스 1.0인데 수도권은 1.0이 올라간다. 즉 지방이 마이너스 2죠. 수도권은 1.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OECD하고 우리나라. 이거 정말 중요한 자료예요. 제가 무슨 근거로 해외 집값이 뛰느냐. 여기 보세요. 22년 1월, 24년 1월입니다. 자, 여기 지금 21년이에요. 여기가. 지금 많이 뛰었을 때. 그런데 미국은 신고가네요. 그렇죠? OECD도 신고가 찍고 지금 계속 가고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두 개다. 근데 우리나라 보세요. 이 녹색입니다. 연한 녹색. 바닥치고 올라가고 있는데 강남 같으면 이만큼 올라갔을 거예요. 그런데 지방이 지금 하락하고 있어서 평균적으로는 21년에 약간 못 미쳐요. 독일은 폭락하고 있고요. 회색. 여튼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이 연두색이 미국 OECD를 닮아갈 가능성이 크다 이 말이죠. 자, 그렇지만 과연 집값 상승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무조건 그렇게 갈 거냐. 여기 보세요. 집값 대폭락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집값이 대폭락하려면 세 가지 경우예요. 경제위기가 터지면 무조건 이거 뭐 반토막이 문제가 아니라 3분의 2 떨어져요. 그 다음에 경제가 극심하게 침체일 경우, 그 다음에 사이클상 하락할 경우. 보시면 경제위기, 한국 경제위기 때 민간부채, 연체율, PF 이 중에서 터지겠죠. 그 다음에 중국도 위험하죠. 부동산 붕괴, 경제 침체. 지금 중국은 실질적으로 경제위기가 터졌는데 발표 안 했다 이런 설도 많고, 미국은 불안합니다. 지금 미국은
너무나 거품이 심해서 불안한 거예요. 당장 터질 것 같지는 않아요. 미국은 2, 3년 후가 될 가능성이 크죠. 상업용 부동산, 지방은행도 부실하고, 그 다음에 거기 국가 채무도, 연방 채무도 너무나 많고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거품이 심하죠. 주식, 부동산, 가상화폐까지 다. 자, 이제 경제 침체, 고금리가 장기화돼요. 대출은 제한되고 저성장이 계속 이어지네요. 이렇게 돈도 없고 이렇게 늪에 빠졌는데 누가 집을 잡겠느냐? 일리 있어요. 집을 잡아도 서울 중심으로 잡지 누가 경기도 지방을 잡겠느냐? 이제 사이클상 위험. 보통 보면 사이클이 10년 단위로 불규칙하게 전개되는데 10년 폭등 후에 3에서 5년 폭락. 예전에 91년도, 2009년, 그래요. 2009년에 빠져서 수도권 경기도는 2019년부터 올랐어요. 10년 동안 못 올랐어요.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이제 21년부터 또 급작이 났다. 뭐 23년, 4년 올랐다고는 하지만 강남하고 일부 지역만 많이 뛰었지 대부분은 그게 평균적으로는 하락의 연속이다. 그래서 91년, 09년, 21년을 하락장으로 보는 거죠. 네스켓 바운스도 한마디로 주요 지표, 거래량, BIR, 인구, 공급 문제, 가계부채, 지금 어떤 객관적 지표가 집값 상승을 도와주는 것들이 별로 없다. 이래서 집값 대폭락, 위기가 터지든 침체가 길어지든 사이클 상으로든. 자, 그리고 집값 위기에 또 다른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230조 부동산 PF 폭탄. 이게 아직도 발목을 잡고 있어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구축입니다. 서울이 아닌 곳들 6억 미만의 중저가 아파트들 구축은 나중에 추가 분담금 문제 때문에 재건축 시 추가 분담금, 인건비 상승 이런 것들 때문에 못 갈 가능성이 크다. 공사비는 또 많이 줬다 이 말이죠. 할수록 손해예요. 재건축 리모델링. 그러니까 못 간다. 전국에 70%, 즉 10개 중에 7개, 주로 지방에 많겠죠. 수도권 외곽하고 70% 이상의 구축들은 시세 차익이 어려울 수 있다. PF 폭탄. 금융당국이 9월달 230조, 무려 230조를 투자해가지고 PF 속가래기를 추진했는데 여신전문증권, 저축은행 다 지금 불안하지 않나요? 평가등급 4단계 지금 이금융권 평가등급 4단계는요 지금 합병하고 난리예요. 구조조정. 사회 구조도 문제입니다. 인구가 줄어들어요. 인구 감소, 1인 가구, 은퇴 세대도 많아요. 집값 거품이 심하고 가계대출 많고 노후 대비용으로 집을 팔아야 하는 눈물겨운 상황. 공급은 지금 신도시를 너무 남발해서 공급 과잉. 또 산업체가 너무 수도권에 몰려 있어요. 자, 국토부 충격 발표. 성장률이 마이너스다. 이제 경제와 관련된 거죠. 대기업은 지금 침몰하고 있죠. 이건 여러 차례 제가 해드렸어요. 해외 위험 요인이 끝난 게 아니에요. 뭐 미국, 중국 전쟁 해가지고. 성장률 마이너스 지금 24년, 25년 연속 1%대고 높은 물가, 금리가 이어지면서 소비는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소비 수출, 양대 산맥이 다 무너졌어요. 삼성전자, 반도체 이거 지금 초격차 그 간극을 좁히지를 못하고 있어요. SK커뮤니케이션, 계열사 구조조정, 하나, LG그룹 할 것 없이 그때 웬만한 대기업들은 지금 거의 구조조정을 하고 있죠. 희망퇴직 다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재개발 신속통합 모아타운 기간별 상승률. 여러분들 이제 재개발하면 거의 서울 같은 경우 모아타운하고 신속통합, 특히 신속통합이 중요해요. 모아타운 같은 경우 이제 규제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서 그래요. 여기 보면 지금 1, 2년 차, 뭔 말이냐면 지금 막 동의를 걷고 있는 단계가 여기에요. 그래서 동의율이 한 50% 정도 되고 하면 75, 80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이제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잖아요. 만약에 이제 이 단계에서 모아타운 신속통합 진행 단계에서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대략 자기 몸값에서 3, 40%가 뛰어요. 그러면 계속 추진이 이제 계속 진행하면서 조합설립 인가하고 계속 건축 심의까지 진행되게 되면 무려 60%가 뜁니다.
예를 들어서 5억이면 60%면 거의 8억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관리처분 사업시행 인가가 이게 가까워요. 금방 시행됩니다. 그리고 일반 분양까지 진행이 되게 되면 거의 100% 뛴다고 보시면 돼요. 단 기간이 대략 10년 정도. 조합원 분양, 착공 이때가 중요한 거잖아요. 약 10년 정도 잡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그냥 웬만한 서울에 여러분들 30평대 새 아파트가 한 16억 정도 하잖아요. 그렇죠? 지역마다 다르지만. 근데 여기 보세요. 강남이나 용산은요. 강남이나 용산은 거의 30억에서 50억 사이예요. 아니 신속통합이 아파트가 돼도 마찬가지예요. 즉 무슨 말을 드리려고 하냐면 용산, 강남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 이렇게 줄 가능성이 높지만 집값이 15억, 비싸봤자 20억이니까. 그런데 용산, 강남은 기본 40억, 30억에서 50억 사이예요. 진짜 많이 먹는다고요. 그렇다고 2단계에서 시작 단계에서 집값이 비싸냐? 그것도 아니에요. 조금 비싸요. 조금. 결국 여러분들한테 이 말을 한 이유는 어차피 동의를 걷고 있고 지금 구역 지정하려고 하는 곳들 매수를 한다 그러면 서울 외곽 GTX가 됐든 교통이 좋든 어쨌든 그런 거 잡지 마세요. 무조건 용산 강남으로 뛰어 들어가세요. 왜? 거기는 20억 10년 끌고 가면 20억도 벌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용산 강남을 제외한 나머지 곳들은 많이 벌어야 5억 집값이 있으니까요. 추가 부담금 내고 나면 남는 게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자, 아주 제가 중요한 얘기 한 거예요. 자, 이제 무주택자들에게 엄청난 기회가 오고 있네요. 부동산 폭락은 경제 위기나 사이클 하락, 극심한 경기 침체에서 비롯됩니다. 그렇지만 꼭 알아야 할 한 가지는 양극화로 간다는 점입니다. 감사합니다.